진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의 증시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11월 정말 화려하고 화끈한 11월을 보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뭐 30여 년 만에 20여 년 만에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12월을 맞이한 이 시점 출발이 상당히 좋아요. 간밤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파락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네. 마쳤잖아요. 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일하시나요? 뭐 산타랠리는 네. 뭐 월간 매체들조차도 11월 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1987년 이래 뭐 최고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미국기. 1987년이면은 저 블랙먼데이 있을 때입니다. 네. 그 무렵인데 자 그리고 지금 뭐 우선 저기 미국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시고 네. 나서 얘기하시죠. 뭐 매일 점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이거죠. 이때 이 우상향하는 점선이 이걸 올라섰던 게 좌우지간 백신 때문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에는 화이자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나서 별 볼 일 없다가 그 다음에 모더나로 그러고 나서도 별 볼 일 없다가 딱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3만 원 갖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의미는 지금 이겁니다. 현재 딱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되기 직전 레벨이란 얘기고요. 이래 현 다우지수의 레벨이 그리고 어렵게 올랐었던 이 선도 이게 지지될 것인가 여부가 12월 장세의 어떤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트 보세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밀리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10분 차트로 보시더라도 이겁니다. 자, 추수감사절 전에 3만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3만을 찍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다음 날 이렇게 거의 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래. 그러고 12월 1일 날 첫날 쿵 했어요. 네. 쿵 하고 나서 이게 12월 1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이니까 저기 그겁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게 지금 이 시간대는 지금 우리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 마지막 거래일 날 쿵 무너졌다가 첫날 또 훌쩍 뛰어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들어서 둘째 어제가 많이 밀렸다가 좀 낙폭을 그거 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연은 많았지만 지금 뭐죠? 그냥 이 레벨이에요. 추수감사 전날 그때 뭐 가나 마나 하던 그 레벨인데 자 지금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틀째 이제 의회에 나와서 어떤 의원이 그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 줄이기에 대해서 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커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 된 거 아니냐? 네. 이제 양적 완화 좀 QE 테이퍼링 할 때 안 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일단 뭐 파월 의장은 예의 그 발언을 했죠. 어쨌거나 이 상황이 좀 확실하게 잡혔다 싶을 때까지는 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분위기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어제는 또 이게 조금 도와줬다는 겁니다. 마스크 참 이쁘게 쓰네요. 화려하네요. 네, 둘 다 이쁘게 쓰는데 뭐 9천억 달러, 정확하게는 9,080억 달러라고 하는데 척 슈머가 좌우지간 이걸 초당파적인 어떤 그 의원들의 결의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CNBC 기사에 보면은 미 의사당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 보기 나름인데 동이 트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구름이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죽은 건물 같기도 한데 이미지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호 원내대표하고 척 슈머하고 좀 이렇게 아직도 이견이 커 보인다는 얘기죠. 특히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unemployment benefits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추가 600불 주는 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하자는 거고 네. 공화당 쪽에서는 좀 아니다 이런 식인데 혼돈의 대선 정국 뭐 이 표현이 생소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국내 언론만 보시는 분들은 뭐가 대선 정국이 혼돈이야 다 끝났다는데
글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때도 사실 미세하게 월간 차트로 보시면 몇 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닷컴 버블 무너질 때도 이렇게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오고 저점은 저점대로 내려오는 뭐 패턴이 있었고, 금융위기 전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고, 대공황 이래 장이 많이 빠지기 전에는 꼭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때보다도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더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MACD도 이때는 매도 신호 나왔고, 매도 신호 나왔고, RSI 다이버전스 나왔고, RSI 다이버전스는 그때보다도 더 확연한데, 지금 여기서 MACD의 고점 길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또 매수 신호가 나와서 좀 엇갈리긴 합니다. 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금까지 시장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가설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버블장의 가능성을 요 MACD 신호가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 하는 거고, 요것도 잠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레이 달리오 해서 구글에서 찾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레이 달리오 해서 이렇게 구글에서 하시다 보면 뉴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걸 올렸어요. 뭐냐 하면은 내용은 그겁니다. 인터널 오더, 내부 질서와 그리고 디스오더, 무질서의 그 사이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대충 얘기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나서 번영을 거친 다음에 부채가 폭발하고, 데트 버블, 이제 부채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웰스 갭.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린팅 머니 앤 크레딧. 네. 막 돈 찍어내고, 그리고 막 신용을 갖다가 부풀려오는 그런 단계. 그러다 보면 결국 혁명 내지는 전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부채의 리스트럭처링, 부채 재조정, 부채 구조 조정, 그리고 political 리스트럭처링, 정치적인 리스트럭처링,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가 선다, 이런 얘기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네. 중국은 지금 2단계란 얘기예요. 지금 빚으로 이렇게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출범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쭉 중국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확 번영해 왔고, 부채는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빈부격차는 말도 못하는 거고요. 그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는 그 공산주의에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2단계 왔다는 것이고, 네. 이 집 감당 못할 빚이라서 지금 이제 돈을 갖다가 막 프린팅하는 단계다, 이런 얘기인데, 뭐 조금 여기서 레이 달리오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에 그렇잖아요. 손정희 회장도 맞아요. 큰 뭐, 위험이 온다. 앞으로 2, 3개월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뭐 지난 화요일 날도 이렇게 11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저기 누굽니까, 저 엘레리안 같은 경우도 결국 기업들의 파산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을 못할 것이다. 거기다가 들리는 소식들은 이 와중에 내부 거래자들, 이른바 막 날아가고 있는 주식에 뭐 자사주 자기 회사에서 주는 그런 것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던지고 나오는 중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시장을 보는 시각이 많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죠. 난다 긴다는 레이 달리오. 그냥 뭐 샀다 팔았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저런 어떤 저술로 보나 평소 행동으로 봤을 때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과연 이 여기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레볼루션과 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부채와 정치적인 어떤 리스트럭처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뭘 보고 있는데 다를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참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하에서 지금 어쨌거나 뭐 장은 아까 다우지수를 보셨습니다만 좋다 하지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횡보 가운데 하루하루 등락 가운데 지금 시장이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시장은 가고 있고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버블이 또 터질 수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일 산 많이 들고 계시죠. 미국의 주식이잖아요.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는 물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며칠 전이었죠. 12월 1일인가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비용 절감 안 하면 주가 폭락할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고 간밤에는 물론 2% 하락했지만 시간 내에서는 또 3%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시사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죠. 테슬라 네. 주가 이 흐름이죠. 지금 이제 여기 조금 확대한 거 왼쪽을 보시죠. 예. 10월 30일 날 10월 말까지만 해도 테슬라도 10월 말까지 무슨 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블루웨이브가 약간 걱정되니 많이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눌리다가 선거 전후에서 막 지수는 막 날아갔는데 테슬라는 눌리다가 어쨌거나 훅 갑니다. 이 촉매는 그거였죠. S&P 500에 편입된다. 네. 예,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말이죠. 11월 30일 날 마지막 날 아까 지수도 보셨지만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많이 밀렸는데 이날 짱대 연봉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결국 양봉은 만들고 아리꼬리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지금 이제 경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Our stock will immediately get crushed. 잘못하면 우리 박살 난다 우리 주식. 여기서 수플레란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뭐 잘 개념이 없는데 뭐 약간 부들부들한 무슨 네, 부풀어 오른 그건가 봐요. 후식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망치로 망치로 내리치면 그 수플레 박살 나듯이 갈 수도 있다. 우리 코스트 컨트롤 못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검색을 해봤더만 저 아래쪽부터 보시죠. 11월 23일 날 20% 더 뛸 것.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부호 2위. 시총 5천억 달러 돌파. 네. 그다음에 도요타 등 6대 차 업체보다도 시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도요타를 비롯해 갖고 6개 그 자동차 회사들 다 합해봐야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머에 박살나듯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재밌는 게 마이크 버리 말이에요. 네. 이 친구. 이 영화 그 빅숏의 이 크리스찬 베일이 맡았던 주인공, 이 빅숏의 주인공 이 마이클 버리가 이 친구인데 이거 하는 거 보세요. 마이클 버리가 트윗 올린 게 지금 이 다운표 따고 했던 거는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의 말입니다. 우리 실제 프로피티빌리티, 우리 수익성 진짜 1%도 안 돼. 그리고 투자자들은 우리한테 상당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크레딧, 신뢰를 주고 있는 거다. 만약에 우리 그런 식의 어떤 미래에 돈 잘 버는 회사 될 거야 하는 그 상황이 안 생긴다면은 우리 주식은 immediate get crushed 해서 이제 아까 나왔던 수플레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어서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야 일론 머스크, yes, I'm short 테슬라 이거예요. 나 지금 숏 치고 있거든. 네, 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공매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하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제일 위에 도요타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뭐 현대차도 나오고 기아차도 나오는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놨는데 이제 테슬라 너 좀 부끄럽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붙었어요. 지금 보면은 네. 테슬라 관련해서 뭐 지난주도 이렇게 무슨 그 인베스팅닷컴에 댓글을 읽어드리고 했습니다만 테슬라 종목에 들어가서 댓글들 한번 보세요. 그래? 마이클 버리 너도 한번 주고 볼래부터 해서 뭐 지금 테슬라 공매도 치다가 실려 나간 놈이 한둘이 아닌데 예. 마이클 버리 너 옛날 그 명성 믿고 까불다가 한번 주고 볼래 뭐 이런 분위기고 그래 밀리면 사 뭐 네. 이런 얘기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한 1년 가까이 밀리면 사면 되더라 하는 이게 지금까지는 뭐 통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마이클 버리조차도
결국 테슬라라는 종목에서 공매도 치다가 실려 나가는 세력이 되려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마이클 버리를 도와주는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달러화 가치의 하락도 상당히 주목을 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도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저 이정호 센터장님 진행하시는 주식경제 했던 네. 그 말씀의 연장인데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에서 지금 며칠 사이에도 지금 주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92가 깨지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최저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금년 들어서. 자, 이렇게 91도 이제 살짝 내려서고 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이제 내려왔죠. 물론 과매도 국면이긴 합니다. 과매도 국면인데 우리 NDF 시세는 아직도 1,100원입니다. 네. 그러니 당국이 NDF 시장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는 한번 1,100원을 갖다가 한번 버텨보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흐름으로 봐서나 뭐 위안화 흐름으로 봐서는 1,100원 아래에 잠시 발을 담그는 것까지는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잠시냐 진짜 달러가 무너지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자 이거는 한 이틀 전에 차트이긴 합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조금 이렇게 급하게 작업하시다가 밀렸는데요. 그냥 이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아들 부시 때부터 해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의 6년 동안에 2002년부터 한 2008년까지의 한 6년 동안의 달러 약세입니다. 그 이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달러가 강해졌다가 양적 완화하면서도 약해졌다가 유로존 재정위기에 또 달러 강해졌다가 이 흐름을 겪었지만 네. 사실 그 이후 6년은 달러는 뭐 방향성 없는 박스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014년 7월부터 해서 이 달러강, 유로약, 원자재 약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 괴리라는 그 발언이 촉발했던 시장의 도단 움직임이었고 그걸 지금 여기까지 한번 끌어당긴다면 약 6년에 걸친 달러강. 자, 달러약, 박스권, 달러강이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6년을 갖다가 한번 시나리오는 몇 가지가 나오죠. 제1감은 달러약. 네. 앞으로 6년 동안 바로 그렇게 달러약. 아니면은 그냥 대칭으로 또 한 6년 정도에 걸친 뭐 조금 달러 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또 반등 나오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한 6년 지나 보니 뭐 6년 전 레벨이나 별 차이 없네? 아니면 조금 더 약한 정도네 하는 박스권? 아니면 이러다가 결국은 더 강해지는 뭐 세 가지인데 가능성을 따지면 제일 앞에 시나리오가 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달러 약. 예, 뭐 이런 네. 식입니다. 이런 식이긴 한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건데요. 어느 쪽이 더 빨리 망가질까의 싸움 같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진짜 망가진다. 미국이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 꼴로 간다 싶으면은 달러 박살 나야 되겠죠. 달러 박살 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 시스템이 있고 기대할 만한 나라네 싶으면은 살아날 거고 아니면은 22도 12월 가서 또 돈 푼다고 하니까 그 무렵 가서 한번 또 그거 하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탄력상 관성상 90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래서 우리도 한 1080원까지는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1,080원. 네. 예. 뭐 그동안에 40 떨어졌으니까 예. 1,100원 깨지만 1,060원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하고 그까지도 넉넉하게는 봐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1,100원 깨지면서 조금 한 20원 더 아래쪽을 시도하는 뭐 그런 장이 되겠으나 이러다가 장 그냥 주식 돌아서 버리면은 환율도 더는 안 밀릴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